만약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어른을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 소설을 읽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돌아보면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움츠러들기도 했고요. 이상하게 숨을 쉬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청소년 시절에는 무슨 말을 들었는가 보다 어떤 어른을 곁에 두었는가가 많이 오래 남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순 없지만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른을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이번에는 추세은, 추정문 작가님의 드리머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실은 이 책은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청소년 대상에 가까운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성인분들에게 추천해드리기에는 좋은 고민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상 찍는 게 맞을까? 너무 조금 유치찬란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난 뒤에 한 번쯤 꼭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핑계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 소개를 하자면 책 자체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 소녀가 자신의 꿈과 감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년 소설처럼 느껴졌는데 읽다 보니까 누군가를 동경하는 마음이나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그 감정, 그리고 청소년 시절 주변 어른들의 영향 같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언니는 왜 이 책을 사색거리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인 이루리에게는 친구 같은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야기 안에서는 아빠의 부재로 인해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안에서 둘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들 안에서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기보다는 어쩌면 서로의 가장 가까운 편이 되어주는 느낌에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16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어른을 곁에 두고 싶을까?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되고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막연하게 내가 떠올랐을 때 그 시절에 나에게 필요했던 것 같은 어른들 말이에요.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나고 싶었던 어른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제를 제가 던져놓고도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에도 난이도가 있다.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생각해본 끝에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어른의 유형은 바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와 다르다를 같은 의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틀렸다는 건 그대로 정답에서 벗어난 상태에 가까운 것이고요. 다르다는 건 기준이나 방식, 생각이 서로 다른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도전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한쪽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요, 그 경계를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단정 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저에게 너는 틀린 게 아니다. 너 다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하나를 보면 거기서 계속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상상력이 좀 풍부했던 거죠. 생각의 가지를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면서
혼자 상상하고 연결 짓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상상들이 때로는 엉뚱하다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말로 쉽게 정리되기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저에게 야, 너 그 생각 너무 재밌다. 조금 더 얘기해봐. 하면서 생각을 더 유연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뻗어주는 어른이 곁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제가 수능을 완전히 말아먹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가능성이 높고 잘하는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예체능반에 있다가 뒤늦게 문과 공부를 하려고 방향을 바꿨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시절에 저는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체능반에 계셨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써왔던 글들을 잘 활용했으면 너 인서울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 도전해볼 수 있었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냐? 고요. 정말 없었거든요.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누군가가 제대로 한 번만 손을 뻗어줬더라면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조금 더 잘 걸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감정을 알려주는 어른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딘가 민망하고 숨겨야 하고 괜히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릴 때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투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하는 삶의 일부를 알려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저 역시 돈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사실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서 그 주변에 있어지는 어른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저는 시야를 확장시켜줄 어른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릴 때 공기 좋은 지역에서 자란 편이다 보니까 서울 같은 도시 문화나 다양한 환경들을 접하는 데에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본 편이 아니었고요. 사실 해외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20대 후반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봤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저는 여행을 가면 단순히 잘 사는 나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분위기와 친절함, 투박한 모습들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남아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끔은 농담 섞이게 그건 여행이 아니다. 그건 해외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제 기준에선 그건 해외여행입니다. 저는요, 단순히 휴양지 느낌으로서 동남아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고 그들의 친절함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만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곳 사람들의 살아가는 분위기와 인간적인 모습들에서 되게 많은 걸 느끼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만약 그런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지만 알바라도 해서 같이 해외 한번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일찍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돌아보면 결국은 이 책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가 마침내 엄마와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어린 시절도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곱슬머리라는 부분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컴플렉스이자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더 속상해하고 아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혼자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부모님이 더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 세대가 저를 돌봐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도 이모가 될 거고 제 조카들도 생기게 될 텐데요. 저는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 다 케어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 좋은 어른이 내 주변의 가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부모님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모로서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공동 육아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조카가 생긴다면 나는 어떤 이모가 되고 싶을까?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을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봤는데 의외로 40대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안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그때 내면 아이를 다시 만나고 치유받게 되는 것 같다고요. 저 역시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저도 점점 누군가에게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이 되어갈 조카들에게만큼은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방향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곁에 계신가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어른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느끼시고 어떤 사람을 스승이라고 두십니까? 저는 스승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요. 결국 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방향을 보여주고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어른을 찾고 또 그런 어른에게 좋은 조언을 얻어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삶과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저는 어릴 적에 정말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서인지 앞으로 제 삶과 연결돼 청소년들이 생기게 된다면 저 역시 계속 성장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저는 그런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배운 것들을 딱 한 가지라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서로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어떤 어른을 곁에 두고 싶었는지 또한 어떤 어른을 곁에 두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색거리가 생긴다면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면 저도 그에 대한 사색거리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